생명과학은 왜 정리를 안 할까? 거기서 착안한 방법을 제시를 할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거 오늘 배우는 거 스킬이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면 알겠지만 생명과학에는 스킬이 없습니다. 제발 개념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만 한 30분만 집중하면 아, 이렇게 푸는 거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될 거야. 그럼 이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다인자 유전 시작합니다. 대립전자가 동그라미 쳐봐. 두 쌍 이상. 동그라미 쳐. 두 쌍 이상. 아니 근데 만약에 이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 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너는 대문자가 두 개예요. 너는 대문자가 한 개예요. 너는 대문자가 0개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쌍으로 되어 있어서 대문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유전은 뭐라고 할까? 이건 다인자가 아니야. 이거 뭐죠? 중간 유전이죠. 한 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중간 유전이야. 그러면 선생님, 다인자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최소한 유전자가 두 쌍 이상이 있어야 돼.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있어. 너 대문자가 두 개야. 너가 대문자가 두 개야. 그러면 너랑 너랑은 표현형이 같다. 이거를 다인자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겠지? 그럼 미안하지만 이런 거 필기해놔. 옆에다가. 자, 이런 것은 수능 특강에서 자주 나옵니다. 저렇게 한 쌍으로 되어 있어서 대립 유전자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뭐다? 중간 유전.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두 쌍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인자야. 아니 그렇다면 얘들아, 다인자 유전의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 우열 관계가 없다는 소리야. 우열 관계가 없다. 이런 거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좀만 더 할게. 만약에 선생님, 얘가 이렇게 있어요.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라제이 스몰 A, 라제비 스몰 B가 있어요. 얘 뭐라고 하니? 독립. 선생님,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얘가 이렇게 있어요. 뭐라고 하죠? 연관. 선생님, 만약에요. 얘가 이렇게 있어요. 얘 뭐라고 하죠? 연관. 그런데 대문자끼리 같이 있어? 소문자끼리 같이 있어? 무슨 연관이라고 하지? 상인 연관. 대문자와 소문자가 같이 있어. 무슨 연관이라고 하지? 상반 연관. 에이, 교육과정에 빠졌잖아요. 빠졌어. 그럼 안 해도 되잖아요. 돼. 안 해도 돼. 그런데 안 하나.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 풀 때 쉽게 풀어. 왜냐면 수업할 때 상인 연관이야, 상반 연관이야 이런 말이 나올 거야. 그러면 상인 연관이야, 대문자끼리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먼저 좀 기억하자. 근데 나랑 규칙을 할 거야. 선생님, 이렇게 언제 적어? 이런 거를 어떻게 적을 거면 이렇게 적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적었다는 소리는 각각 독립이구나.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적을까? 그냥 이렇게 적을 거야. 이해 가겠지? 이거는 선생님이랑 약속한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건 뭘까? 만약에 이렇게 내가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적지 말고 이렇게 적자. 여기까지는 이해 가겠지? 이거는 우리가 약속한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할게. 필기 안 해도 돼. 이제부터. 선생님, 다인자를 보니까 좀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져. 다인자는 결국에 대문자 수잖아.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랑 교배를 해보자는 거야. 얘들아, 교배라는 소리는 생식세포의 조합이란 말이야. 맞잖아. 그럼 잠깐 필기하지 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너 아니면 너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체세포는 너 아니면 너야. 여기까지는 인정. 아니 그렇다면 너랑 너랑 만나면 대문자가 4개가 되네. 대문자가 2개가 되네. 대문자가 2개가 되네. 대문자가 빵개가 되네. 아니 그런데 너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었어. 그렇다면 대문자 4가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 4분의 1. 너가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일까? 약분하지 마. 4분의 2.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아니 근데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다 보니까 만약에 문제가 조금만 복잡하면 어렵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좀 재미있는 현상을 볼까? 규칙성을 찾자는 거야. 그럼 얘들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 너랑 너랑 교배하니까 대문자가 4가 나오고 대문자가 2개가 나오고 대문자가 0개가 나온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겠죠? 아니 그렇다면 이게 결과치인데 너랑 너랑의 대문자가 몇 개 차이 나지? 2개 차이 나지. 너하고 너가 대문자가 몇 개 차이 나지? 2개 차이 나지. 자 그렇다면 웃긴 거 아닙니까? 잘 보세요. 대립 유전자 사이의 대문자 수의 차이를 보니까 2개 빵개니까 대문자가 2개 차이네. 대문자가 몇 개 차이지? 2개 차이네. 그렇다면 결과치를 먼저 볼까? 그냥 선을 그려볼까? 2개 차이, 2개 차이로. 그러면 너랑 너랑 교배하면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하나, 둘, 3개가 되겠네.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겠어? 여기는 따라올 수 있겠어? 그럼 잠깐만. 너랑 너랑 만나면 나올 수 있는 최대 대문자가 몇이니? 너랑 너랑 만나니까 몇 개 돼? 4. 이 4를 적었어. 너가 몇 개 차이지? 2개 차이. 4에서 2를 빼니까 몇이야? 2. 2에서 2를 빼니까 몇이야? 0. 여기까지 이해할까? 아니 그렇다면 다인자의 규칙성을 보니까 너무 간단한 거야. 야, 너가 2개 차이고 너가 2개 차이라면 결국에 자손의 표현형은 2개 차이가 2개 있는 걸로 결정이 될 거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우선 몇 개가 될까? 3개. 그러면 너랑 너랑 만나면 어떤 대문자가 나올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너무 쉽네. 너랑 너랑 만났을 때 가장 큰 대문자 수는 몇일까? 4. 그럼 몇이야? 2. 그럼 몇일까? 0.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잠깐만. 아니 그럼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응용해 보자는 거야. 아주 간단하네. 몇 개 차이야? 1개. 몇 개 차이야? 1개. 몇 개 차이야? 1개. 몇 개 차이야? 빵개. 그러면 하나 차이를 3개 그려.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너랑 너랑 만나면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종류는 4종류입니다.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다는 소리네. 아니 그런데 잠깐만. 너랑 너랑 만나서 어떤 대문자가 나올까요? 원리는 똑같네. 가장 큰 대문자 수. 하나, 둘, 셋, 3. 몇 개 빼면 돼? 하나, 2, 1, 0. 그러면 너랑 너랑 만나면 나올 수 있는 대문자 수는 3, 2, 1, 0이 된다는 소리야. 여기까지는 이해할 것 같아. 아니 그런데 우리는 궁금한 거야. 선생님 이게 모든 문제가 다 풀릴까요? 정말로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풀이가 될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러면 선생님 표현형의 수는 구했어요. 아니 그리고 어떤 대문자가 나오는 종류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확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이거야. 근데 아주 재밌는 사건이 벌어져. 자 어떤 재밌는 사건이 벌어지면 잠깐만 들어봐. 아까 전에 너랑 교배를 하면 원칙적으로 펀에서 쓰게 되면 이렇게 나와서 4, 2, 0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둘이 만났을 때
4와 2와 0이 나왔을 때 확률은 4분의 1, 2, 1이 될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해볼까? 만약에 선생님 너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교배를 한번 해볼까? 너랑 너랑 교배하면 이거 아니면 이거였어. 너랑 너랑 교배하면 이거 아니면 이거였어. 여기까지 됐잖아. 그러면 대문자가 3개, 대문자가 2개, 대문자가 하나, 대문자가 2개, 대문자가 하나, 대문자가 빵개가 나왔을 거야. 여기까지 됐잖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너가 나올 확률 4분의 1, 2, 1이 될 거야. 그러면 너가 나올 확률 약분하지 맙시다. 4분의 2, 너가 나올 확률 4분의 2가 될 거야. 그러면 너가 나올 확률은 16분의 2. 너가 나올 확률은 16분의 4, 16분의 2를 하게 되니까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16분의 몇이 나와야 돼? 5가 나오겠네. 16분의 3이 나오겠네. 왜 미쳤어? 16분의 4 몇이야 이거는? 16분의 2니까 16분의 6이 나오겠죠. 그러면 너가 나올 확률도 구할 수 있을 거고 너가 나올 확률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해보자. 너랑 너랑 교배하면 3, 2, 1, 0이 나올 거야. 잠깐 봐. 16분의 너는 몇이야? 1. 너는 몇이야? 6. 너 몇이니? 2, 6, 6, 2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깐만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잠깐 봐봐. 다인자야. 얘랑 얘랑 교배하니까 이렇게 나왔어. 중심축을 이루로 뭘 이루죠? 대칭. 얘를 봐봐. 16분의 2, 6, 6, 2야. 가운데를 중심으로 뭘 이루죠? 대칭. 여러분들이 다인자라는 걸 공부하다 보면 어떤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걸 공부하지 않습니까? 정규 분포 곡선. 다인자라는 것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무조건 대칭을 이룹니다. 자, 그렇다면 다 끝났어? 그렇다면 확률을 구한다는 소리는 결국에 이항 정리로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왜?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이항 정리라는 걸 여러분들은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닌데 굳이 할 필요 없잖아. 여러분들 이항 정리를 정리한 걸 뭐라고 하죠? 파스칼의 삼각형이지. 해봐. 1, 1, 1, 1, 2, 1, 1, 3, 3, 1이 나오죠. 이게 왜 나왔죠?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면 x의 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의 제곱이니까 1대 2대 1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x 더하기 y의 3제곱이라면 x의 3제곱 더하기 3x제곱 y 더하기 3xy의 제곱 더하기 y의 3제곱이니까 1, 3, 3, 1이잖아. 이게 이항정리 아닙니까? 결국에 뭐야? 가운데를 중심으로 뭘 이루죠? 대칭을 이루는다 진짜. 여기까지 이해하지? 그러면 우리는 이걸 사용하자는 거야. 굳이 수학 시험장에서 제발 부탁이지만 계산하지 맙시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해요?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편하게 푸는지. 너랑 교배해 봅시다. 갑니다. 2개 차이. 2개 차이. 선 몇 개? 2개. 나올 수 있는 대문자 수 생각해 볼까요? 4, 2, 0. 확률 구해 볼까요? 집중. 확률이라는 소리는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란 말이야. 그렇다면 재밌잖아. 너가 나올 확률, 너가 나올 확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2가지. 너가 나올 확률, 너가 나올 확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2가지. 그런데 머리를 쓰지 말자. 얼마나 편해. 선이 생겼다는 소리는, 선이 있다는 소리는 너하고 차이가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 선이 하나 있다는 소리는 경우의 수가 몇입니까? 2개. 그러면 선이 2개 있다는 소리는 경우의 수가 몇이 돼야 돼? 2의 2제곱이 되겠죠.
4분의 파스칼 1, 2, 1이 되겠죠. 이해 갑니까? 그렇다면 이거 해봅시다. 너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 개 차이, 한 개 차이, 한 개 차이, 몇 개 차이? 빵 개 차이. 선 3개 그렸습니다. 너랑 너랑 만나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대문자 수 몇입니까? 3, 2, 1, 0. 확률 생각합시다. 선이 3개 있다는 소리는 보세요. 너랑 너랑 다르죠? 너랑 너랑 다르죠? 너랑 너랑 다르죠? 너희는 같죠. 그러면 여기서는 경우의 수가 안 나온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선을 3개 그렸다는 소리는 경우의 수는 2의 몇 제곱입니까? 3제곱이 되겠네요. 8분의 2항 정리 파스칼 1, 3, 3, 1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을까? 여기까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만 더 가자. 하나만 더. 여기서 끝내지 맙시다. 더 편한 방법이 있는데 왜 여기서 끝낼까? 여러분들 등차 수열 알죠? 등차 수열이라는 게 뭐야? 일정하게 수가 증가되는 거네. 그럼 한마디로 이거를 물리로 따진다면 무슨 운동이지? 등가속도 운동 아닌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소리가 결국에 등가속도 운동이랑 똑같잖아.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혹시 배웠을까요? 등가속도 운동 구할 때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평균 속도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용한다면 만약에 1가 12가 있었어. 그러면 여기에 가운데 값을 구할 때 여러분들 일일이 구하지 않잖아. 어떻게 구해? 얘랑 더해서 평균 매기잖아. 그렇다면 다인자도 결국에 정규 분포속도니까 이 가운데 값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평균값이 아닐까? 당연한 거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끝난 거네. 뭐가 끝났을까? 보세요. 너랑 교배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두 개 차이니까 선 2개 그리고요. 하나, 둘, 3개잖아. 평균. 너의 대문자 2개, 너의 대문자 2개. 평균 몇이죠? 2. 그러면 가운데 값이 몇일까요? 2. 그러면 당연히 4와 0이 되겠죠. 이거 이해 갈까? 한 번 더 해볼까? 보세요. 너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야, 너랑 교배합니다. 하나 차이. 선 몇 개 그릴까요? 3개 그렸죠. 나 대문자 2개입니다. 나 대문자 몇 개입니까? 하나. 평균 몇이죠? 1.5가 되겠죠. 자, 가운데가 1.5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의 대문자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가 1.5예요. 그럼 너 몇입니까? 2가 되겠죠? 3, 1, 0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요? 그럼 잠깐만 더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있습니다. 너가 만약에 이렇게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몇 개 차이입니까? 2개 차이. 몇 개 차이입니까? 2개 차이. 몇 개 차이? 빵 개 차이. 그러면 2개 차이의 선을 3개 그립니다. 너랑 만나면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종류는 무조건 4종류가 되겠죠. 그러면 대문자가 누가 나옵니까?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평균값. 나 대문자 하나, 둘, 셋, 넷. 나 대문자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평균 몇입니까? 4. 그러면 여기가 4야. 근데 여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럼 여기 값은 몇이 돼야 돼? 5. 맞아? 그럼 여기는 몇 돼야 돼? 7. 여기는 3. 여기는 1. 이렇게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 항상 내가 느끼는 게 무엇이면 방학 때 시작한 애들과 3월 달에 다시 들어와서 시작한 애들이 성적 차이가 나중에 너무 많이 나. 왜냐면 3월 달에 수업을 하게 되면 이런 수업을 못 해줘.
근데 방학 때만 가능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방학 때 제발 공부할 때요. 한 단원씩 끝날 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자기 걸로 만들어 봐.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하겠지?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것만 알면 문제를 다 풀까요? 정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다 풀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책을 보면서 한번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하고 얘랑 교배했을 때 앞으로는 이렇게 펀해서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선만 그리면 우리는 구할 수 있겠다. 이거는 받아들이겠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구해요? 이거 보고 합시다. 몇 개 차이입니까? 두 개 차이. 몇 개 차이입니까? 두 개 차이. 몇 개 차이입니까? 두 개 차이. 몇 개 차이입니까? 빵개 차이. 선 몇 개 그렸습니까? 세 개. 예쁩니다. 여기까지 하겠죠. 그런 다음에 어떤 대문자가 나오는지를 앞으로는 계산하지 맙시다. 나 대문자 총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죠. 평균 몇입니까? 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5입니다. 그럼 얘는 몇입니까? 6. 2 차이니까 8, 4, 2가 나오겠죠. 미안하지만 확률구도 눈으로 풉니다. 선을 3개 그렸다는 소리는 경우의 수는 2의 3제곱. 파스칼.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받아들이겠죠. 여기까지 받아들였어. 자, 그러면 좀만 더 갑시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야? 여기까지는 나는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자, 그럼 밑에 빨간색으로 2번 보겠습니다. 다인자 유전에서 대립 유전자 사이에 미십니다. 대문자 수의 차이가 동일할 때는 대문자 수의 차이를 선으로 그리고 표현형의 수와 확률은 모두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겠죠? 여기까지는 하겠죠? 무슨 말입니까? 대문자 수의 차이가 동일할 때입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만약에 너랑 교배합니다. 너는 2개 차이예요. 너는 1개 차이예요. 이거는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이렇게 대문자 차이가 다를 때는 이렇게 구할 거야. 원리는 똑같을 거야. 여기까지 이제 하겠죠. 자, 그러면 난 여기까지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럼 포인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뭐라고 써 있습니까? 파스칼의 삼각형과 선의 경우의 수는 뭐 2의 선의 수다라고 보일 거야. 자, 그러면 앞으로 다인자의 문제를 풀 때는 분모분의 분자라는 확률이 나왔을 때 분모는 무조건 2의 선의 수의 제곱이 되겠죠? 이건 왜 그런지 알겠지? 선이 하나 나왔다는 소리는 경우의 수가 2개니까. 이거 이해하겠죠? 그리고 나서 분자는 무조건 뭘 이룬 겁니까? 정규 분포 곡선이니까. 뭘 이룬다? 파스칼의 삼각형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이해하겠지? 결국에 다인자라는 소리는 뭐야? 중심값을 기준으로 뭘 이루고 있습니까? 대칭을 이루고 있죠. 이 얘기가 개념이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개념을 안 쓴다는 소리야. 다인자를 왜 펀해서 써?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다인자라는 것은 정규 분포 곡선을 이룬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왜 여러분들은 계산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평균값을 중심으로 뭘 이루고 있다?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의 문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한 장을 넘기십시다. 우리 연습 잠깐만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필기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눈으로 갈 겁니다. 얘랑 교배해봅시다. 하나 차이, 하나 차이, 하나 차이, 하나 차이가 되겠죠. 선 몇 개 그립니까? 하나, 둘, 셋, 4개 그리겠죠. 그러면 쟤랑 만나면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종류는 몇 종류가 됩니까? 5종류가 되겠죠. 땡큐. 대문자 수 얘기해 봅시다. 누가 나옵니까? 너 대문자 2개, 너 대문자 2개네요. 그러면 가운데가 몇입니까? 2, 3, 4, 1, 0이 나오겠죠. 확률 얘기합시다. 해볼까요?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2의 4제곱, 파스칼, 1, 4, 6, 4, 1이 되겠죠. 근데 미안한 얘기입니다. 자, 뭐가 미안할까요? 제발 이렇게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왜요, 선생님?
대칭이잖아. 앞에만 외워도 되잖아. 선생님 2분의 1 그러면 당연히 1. 4분의 1 2 당연히 몇이야? 1. 8분의 1 3 당연히 뭐가 돼야 돼? 3 1이 돼야 되겠지. 16분의 1 4 6 당연히 뭐 돼야 돼? 4 1이 되겠지. 다인자는 무조건 뭘 이루고 있다?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 얘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나중에 모의고사 풀 때도 부탁을 하고 싶은 점은 계산해서 푸는 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과학이라는 과목 자체를 계산하고 있고 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방영구를 계산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부족했던 거지. 그렇게 안 낸다는 거야. 제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바를 캐치를 해보라는 거야. 계속. 그러면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이거 됐죠? 여기까지 됐죠? 한 두 번째. 이것도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세 번째를 볼까요? 동그라미 칩니다. Y. 도내셔봐. 세 번째 Y 도내셔봐. 얘들아 물어봅시다. 얘들아 남자의 XY라는 성념체가 있습니다. XY에는 대립 유전자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렇죠? 그럼 재밌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성염색체의 다인자는 도대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이거야. 생각해봐. 다인자는 우열이 없어. 대문자 수야. 그런데 Y가 있어. 아, 여기에는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럼 Y가 나오면 뭐로 생각하면 될까요? 유전자가 없잖아. 대문자가 없잖아. 무조건 소문자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 이해 갈까요? 그러면 Y가 있다는 소리는 하나 차이, 하나 차이, 하나 차이. 몇 개 차이? 하나 차이가 되겠지. 그래서 거듭 비추칩니다. Y가 있을 때는 뭐로 생각한다? 소문자로 생각한다. 이게 전부 다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옆을 보시면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러면 나랑 미안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 좀 해볼게. 아니 너랑 교배했는데 표현형이 한 종류야. 얘들아 한 종류가 나왔다는 소리는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선을 그려 안 그려? 안 그리는 거야. 선이 있다는 소리는 경우의 수가 두 개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한 종류가 나왔다는 소리는 경우의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한 종류라는 소리는 선을 그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볼까? 자 보세요. 얘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있습니다. 둘이 만났더니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있습니다. 둘이 만났더니 표현형의 종류가 한 종류입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선을 그릴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선을 그리지 못한다는 소리는 뭘까요? 너하고 대문자 차이가 존재할 수는 없다는 소리죠. 하나 있으니까 여기 뭐 돼야 돼? 라지 B가 돼야 되겠죠. 라지 B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스몰 B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 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종류와 세 종류를 묶습니다. 묶으세요. 두 종류와 세 종류를 묶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너랑 교배했을 때 두 종류가 나오던가 세 종류가 나오는 경우는 절대 다른 게 없습니다. 뭐밖에 없으면 두 종류가 나오는 경우는 너밖에 없습니다. 너 말고는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 종류가 나오는 경우는 너 말고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잠깐만 볼게요. 너 확률 구해봅시다. 할 수 있잖아. 선 하나 그렸으니까 분모는 2. 분자는 파스칼. 하나 두 개니까 4. 분자는 파스칼. 여기까지 하겠죠. 그러면 재밌는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동그라미 칩니다. 암기합니다. 자 갑니다. 다인자에서 들으세요. 다인자에서 확률이 2분의 1인 경우는 두 종류와 세 종류 말고는 어떤 경우에서도 2분의 1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공부하자는 거야. 제발.
너희가 사인 30을 외우잖아. 사인 45도를 외우잖아. 아니 그래 놓고서는 왜 2분의 1이 나오는 경우는 외우지 않는다는 거지? 왜 2분의 1을 생각하지? 그게 아쉬운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부탁하는 것은 4분의 1을 안 외워요? 안 외웁니다. 왜? 4분의 1은 너무 많으니까. 그 우리가 부탁하고 싶은 점은 2분의 1이 나온다는 경우는 누구밖에 없다? 얘랑 얘밖에 없다. 이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 여기까지 이해하겠죠? 그리고 4종류와 5종류를 묶습니다. 묶으세요. 그리고 여기 뭐가 나오면 8분의 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돈 넘으세요. 8분의 3. 선생님, 8분의 3이 확률이 나올 때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 기억할 수 있겠지? 하나만 더 할까요? 두 개 묶으세요. 여기에 16분의 5라는 확률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만 얘기를 드실까요? 다인자를 공부를 합니다. 야, 너랑 교배에서 어떤 표현형이 확률이 2분의 1이 나왔대. 너 아니면 너밖에 없을 거야. 확률이 8분의 3이 나왔대. 너 아니면 너밖에 없을 거야. 확률이 16분의 5가 나왔대. 너 아니면 너밖에 없을 거야.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암기할 게 더 있어요? 딱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 암기하는 게 뭐가 어려워?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말고 16분의 4, 16분의 1 이런 거 하지 말고 16 이런 거 하지 말고 32분의 5 하지 말고 내가 부탁하고 싶은 점은 2분의 1, 8분의 3, 16분의 5는 외우라는 거야. 이해하겠지? 왜? 특이 케이스잖아. 그럼 여러분들 사인 32도 안 외우잖아. 사인 30은 외우지 마. 똑같은 거 아닌가? 왜 수학을 외우면서 생명을 암기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어렵죠. 구구단을 합니다. 구구단 외우잖아. 똑같은 거야. 외울 수 있겠어? 여기까지 외울 수 있겠지? 그럼 난 너를 믿었을 거야. 나 믿었어. 자,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선생님, 그런데 난 이거를 공부하는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 그럼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가자는 거야. 딱 한 발자국만. 대체 한 발자국만. 자, 그러면 잠깐 볼게요. 오른쪽을 보시면 등차 수열의 원리를 이용한다고 보일 거야. 시그니처입니다. 별표 치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배울 수가 없는 시그니처니까 이거는 꼭 알아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갑니다. 부모의 대문자 수의 평균은 다인자 유전의 무슨 값이다? 중심값이다. 이거 인정했죠? 이거 이제 여러분 알겠죠? 자, 이거 보세요. 부모의 표현형이 같을 때 보세요. 자손의 표현형의 수가 홀수가 나오면 중심이 부모와 같은 확률이고요. 짝수가 나오면 부모와 표현형이 같은 개체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걸 증명해 줄게요. 자, 증명할 텐데 알아놓으면 정말 편합니다. 이거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너랑 교배를 해볼게요. 너 대문자 2개고요. 너도 대문자 2개입니다. 자, 그러면 너의 다인자는 2개 차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표현형의 종류가 3종류가 나옵니다. 홀수. 만약에 너가 이렇게 있습니다. 너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문자가 2개고요. 대문자가 2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너도 표현형이 같죠? 그런데 2개 차이고 빵개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을 하나 그려야죠. 표현형이 몇 종류가 나오죠? 2종류가 나오죠. 짝수가 나왔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이용합니다? 방금 얘기합시다. 대문자가 2개, 대문자가 2개. 평균 몇입니까? 2. 무조건 가운데 값. 홀수가 나오면 무조건 당연히 가운데 값이 부모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대문자가 2개입니다. 대문자가 2개입니다. 짝수가 나왔습니다. 평균 몇이죠? 2가 되겠죠. 자손에게는 부모와 같은 애가 존재할 수 없겠죠.
이거 이해 갈까요? 이해 갈까요? 이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금 이게 스킬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2 때 내신하고 수능이라는 거는 개념 자체가 달라. 내신 때 공부했던 거를 수능에 써면 안 된다는 거야. 제발. 그러니까 공부를 해놓고 수능이라는 건 이렇게 원리를 알아놓고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가 편해. 나중에 가계도를 풉니다. 막 이런 게 있어요. 뭐야? 부모들의 표현형이 다르고 너의 표현형을 몰라. 무조건 뭐 갖고 있습니까? 열성을 갖고 있어야 돼. 이런 거를 미리 공부해 놓는 거야. 그래야지 문제가 풀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자는 거야. 이거 이해 가겠지? 여기까지 이해 가겠지? 자, 마지막 라스트입니다. 자, 마지막. 부모의 표현형이 다를 때 자손의 표현형의 수가 홀수가 나오면 중심은 부모와 같은 확률이 될 수 없고 부모와 같은 확률이 각각 대칭이 된다라고 보일 거야. 뭐야 선생님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보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증명했죠 이제. 이거 이해 가겠죠? 이해해 볼까요? 봅시다. 만약에 너가 이겁니다. 만약에 너가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잠깐만 봅시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할 것은 이렇게 할까요? 라집이 이렇게. 자, 나 몇 개 차이입니까? 한 개 차이. 나 몇 개 차이입니까? 한 개 차이. 선 몇 개 그리죠? 두 개. 홀수. 세 가지니까. 잠깐 볼게요. 나 대문자가 세 개고요. 나 대문자가 한 개입니다. 평균 몇이죠? 2가 되겠죠. 평균값은 무조건 중심값이죠. 2죠. 표현형이 다를 때 홀수가 나오면 가운데 값은 당연히 부모와 같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왜? 가운데 값은 무조건 누구니까? 평균이니까. 그런데 잠깐 마지막 시그니처입니다. 선생님 너가 2입니다. 그럼 너 몇입니까? 3. 너 몇입니까? 1이죠. 다인자는 무조건 뭘 이루고 있다?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너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라면 너가 나올 확률도 몇 분의 몇일까요? 무조건 4분의 1이 되는 거야. 당연한 거잖아. 이해 갈까?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애들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야 너랑 너랑 있습니다. 너는 대문자, 너 대문자가요. 너는 6개고요. 너는 4개입니다. 그럼 재밌습니다. 자손이 P와 같을 확률이 8분의 3이라면 자손이 Q와 같은 확률도 몇 분의 몇 돼야 돼? 8분의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이거 말고는 존재할 수 없다는 소리야. 만약에 자손이 P와 같을 확률이 빵이라면 Q와 같을 확률도 몇 돼야 돼? 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해가? 여기까지는 이해가겠지?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노는 거야. 어떻게 가지고 놀까요? 자 잘 보세요. 우리 아까 뭐라고 했으면 너랑 너랑 만나서 표현형이 2종류가 나오던가 3종류가 나오면 너 아니면 너라고 얘기했어. 2분의 1, 1이고 4분의 1, 2, 1이라고 했어. 너희가 얘기한 거야. 이해가지? 자 그러면 재밌는 거 볼까요? 아까 내가 뭐 외우라고 그랬죠? 2분의 1을 알아두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P와 Q가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P와 Q의 표현형이 동일합니다. 자손이 부모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너랑 너랑 만나면 표현형의 종류는 몇 종류일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죠? 역추적이 가능하죠. 왜? 확률이 2분의 1은 너 아니면 너밖에 없다. 그러면 답은 2종류 아니면 3종류가 되겠죠. 그런데 표현형이 동일하다면 짝수가 나오면 부모와 같은 표현형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답은 몇 종류입니까? 세 종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풀지 않을까요? 이거 이해 갈까요? 이해 갈까요? 자, 그러면 잠깐만 더 볼게요. 잠깐만 나 보세요. 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P와 Q가 있습니다. 표현형이 동일합니다. 봅시다. 둘이 만났을 때 자손이 부모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8분의 3입니다. 역추적 들어갑니다. 8분의 3 뭡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재밌지 않습니까? 안 재밌어? 표현형이 동일할 때 짝수가 나오면 부모와 같은 표현형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답은 몇 종류가 됩니까? 5종류가 되겠죠. 이거 이해 갑니까? 자, 지금 너희가 우리가 1시간도 공부를 안 했지만 지금 이거를 우리가 공부할 때 뭐 한 겁니까? 이거를 스킬이라고 한다 그러고 스킬이 아니잖아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야? 정규 분포 곡선에 대한 개념을 공부한 거야. 자, 부탁. 교육 과정이 이겁니다. 제발 공부할 때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집중해. A가 우열이라고 할게. 그냥 너를 다인자라고 얘기할게. 봐봐.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있고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있다고 할게. 얘를 다 무시해. 그리고 너랑 교배해. 우열이지. 뭐 나와? 너 아니면 너가 나오겠지. 몇 대 몇이야? 3대 1. 어렵지? 어렵지? 이거야 끝이야. 싫어. 너 중간이라고 할게. 뭐 적어? 얘 무시하는 거야? 하지마. 누구 적어? AA 아니면 A 스몰 a 아니면 스몰 a 스몰 a. 몇 대 몇이야? 1대 2대 1. 이것만 하면 되거든. 근데 이걸 못해 애들이. 다인자를 무시하라고. 그냥 단일 인자만 적으라고. 현아가 어렵니? 내가 내 마음이야. 연아가 이거 어려워? 진짜지? 좀 이따 딴 말 하지 마. 나 분명히 얘기했어. 이것만 하면 다 풀 수 있다 그랬어. 그럼 잠깐 좀 더 어렵게 갈게. 자, 보자. 너랑 교배해 볼게. 누가 나오면 너 아니면 너가 나와. 이건 인정? 이것도 어렵다고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고 지금.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봐. 너의 우열이면 이거에 너는 다인자야. 대문자가 몇 개야? 2개. 너는 대문자가 하나. 너는 대문자가 하나. 너는 대문자가 빵개.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되지 너 지금. 안 되지. 됐지 여기까지? 그러면 A와 스몰 a가 몇 대 몇이지? 3대 1. 그러면 이거일 때 연결된 대문자는 2개, 1개, 하나고 너는 빵. 여기까지 이해갔어? 이해가? 그러면 귀찮아. 얘는 2, 1, 너는 빵.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지? 그러면 너가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 너가 나올 확률 4분의 1. 너가 나올 확률 4분의 2. 그러면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인정하니? 여기까지 인정?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인정한 거야? 여기까지. 자, 그럼 다시 다 지울게. 자, 교배해 볼게. 너 우열이야? 너 아니면 너. 몇 대면? 3대 1. 그러면 너는 너랑 너랑 만나서 대문자가 빵개. 스몰에서 대문자가 빵개가 아니라 너랑 너랑 만나니까 대문자가 빵개라는 소리야. 그러면 너는 몇 가지가 있어야 되지? 3가지가 있어야 돼. 그치? 그런데 너랑 너랑 교배하면 대문자가 2개. 너랑 너랑 교배하면 대문자가 하나. 너랑 너랑 교배해도 대문자가 하나. 근데 2, 1, 1이니까 그냥 2, 1만 적자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다시 너가 중간이라고 해볼게. 적어보자. 너 아니면 너.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2대 1. 그러면 너랑 너랑 만나면 대문자가 2개. 너랑 너랑 만나면 대문자가 빵개. 그러면 너는 대문자가 하나, 대문자가 하나. 그럼 너는 1. 여기까지 가. 됐어? 됐지? 너 놓치면 안 돼. 잠자지 마. 일어나야 돼 이거. 이거 너 나온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지? 어려우면 안 돼. 어려우면 안 돼.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갈게. 그러면 이거는 이해 갈 거고, 단일인자와 연관된 다인자의 대문자 수를 적었고, 여기까지 했지? 세 번째, 독립된 다인자의 대문자 수를 적는. 아, 무슨 말이야? 자, 갑시다. 다 지울게. 너랑 교배해 볼게. A는 중간이고 나머지는 다인자라고 할게. 1단계 너 아니면 너.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1. 이걸 인정합니까? 인정하죠. 그러면 잠깐, 너는 대문자가 하나, 너는 대문자가 하나, 너는 대문자가 2개 아니면 대문자가 빵개. 이해가? 그러면 독립된 다인자를 볼까? 몇 개 차이? 하나 차이? 몇 개 차이? 하나 차이. 선 2개. 2, 1, 0. 어렵지 않지? 그러면 표현형의 수를 물어볼까? 너는 너랑 만나고 너랑 만나면 표현형이 몇 개 나올까? 3개. 맞지? 너도 너랑 만나면 대문자 수가 달라지는 게 3개가 생길 거 아니야. 3개.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너일 때는 잘 봐. 너랑 만나면 대문자가 4개, 대문자가 3개, 대문자가 2개, 대문자가 2개, 대문자가 하나, 대문자가 빵개. 그러면 중복이 생기잖아. 언제 그렇게 풀어? 너일 때 다인자와 다인자지. 기가 막히지. 하나 차이 몇 개 차이? 2개 차이. 하나 차이 2개 차이. 몇 개 나오지? 5개. 그러니까 너가 5개. 그러니까 표현형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지? 11가지.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가? 좀 느낌이 왔어? 느낌이 왔어? 그럼 다시 봐. 자, 지울게. 다 지울게. 싫어. 나 이렇게 풀기 싫어. 이렇게 풀어. 다시. 너 아니면 너야. 집중. 1대 2대 1이지. 얘들아, 1대 2대 1이지. 너는 어떤 대문자가 나와도 종류가 몇 종류야? 한 종류지. 관심이 없어. 나는 그냥 어떤 애가 나오겠지 뭘.
굳이 구할 필요가 없지. 너는 1대 2대 1이잖아. 관심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갖지 마. 뭐가 중요해? 내가 중요한 건 너야. 그러면 너는 1대 2대 1이잖아. 그러면 너한테 나올 수 있는 대문자는 2 아니면 0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너가 이거야. 그러면 너일 때 어차피 너의 종류는 하나, 둘, 세 개고 너의 종류도 하나, 둘, 세 개고 그러면 너일 때 하나 차이 몇 개 차이야? 2개 차이. 그럼 몇 개가 나와? 5개. 됐어 여기까지? 돼? 이해 가지? 이해 갔어? 이해 간 거야? 그럼 잠깐. 둘이 교배에서 부모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을 물어봤어. 부모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그러면 부모는 대문자 2개의 라지 스몰 a지. 잘 봐. 이거 나올 확률 몇 분의 몇? 4분의 1. 너가 나올 확률 4분의 1. 너가 나올 확률 4분의 1. 너가 나올 확률 4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됐어. 여기까지 했지? 하나 더 해볼까? 하나 더 해볼까? 자, 이번에는 우열로 해볼게. 우열로. 집중. 너 아니면 너. 몇 대면? 3대 1. 너 관심 없어. 너 관심 없어. 그러면 너는 하나, 둘, 빵. 그러면 너는 2, 1, 빵이 나와. 여기까지 인정?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러면 너는 2, 1, 0이 나와. 가자. 너일 때 몇 가지? 3가지. 너일 때 하나 차이, 하나 차이, 하나 차이, 하나 차이. 몇 가지? 5가지. 그렇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 할만해? 할만하지 여기까지는? 자, 그럼 다 한 거네. 웬일이야? 잘 따라오고. 그러면 이거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넘겨 빨리 책. 여기를 볼까?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그냥 전개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푸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몰랐을 때를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몰랐을 때를. 자, 선생님. 이건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요거거든. 자, 지금부터 하나씩 내가 하는 걸 따라와봐. 하나씩 따라와봐. 얘부터 갈게. 얘부터. 너가 누군지를 몰라. 자, A가 우열이래. 써봐. 못 써야 돼. 너 아니면 너. 이건 인정? 그러면 몇 대 몇이야? 3대 1. 너는 관심이 없어. 너는 몰라. 2, 1, 0.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유추를 하는 거야 이제. 적어놓고 제일 중요한 건 뭘까? 너는 관심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관심이 없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볼게. 자, 별 붙여. 아무것도 몰라도 너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걸 내가 보여줄게. 자, 집중해줘. 너 봐봐. 나 봐. A는 우열이야. A는 중간이야. 나머지들은 다인자야. 부모들의 표현형은 동일하고 자손의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왔대? 10가지가 나왔대. 됐지? 10가지. 잘 봐줘. 1번. 적고
적고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1. 그러면 너는 관심이 없어. 너도 관심이 없어. 이걸 인정하니? 이걸 인정하니? 근데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2대 1이지. 자, 잘 봐야 돼. 잘 봐. 만약에 너가 다인자와 만나서 X 가지라면 너도 무조건 몇 가지야? X 가지. 너는 Y 가지라고 할게. 집중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Y 가지는 X 가지보다 같거나 커야 되고 비율이 1대 2대 1이지. Y는 2X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돼. 무조건. 만약에 봐봐. 만약에 얘랑 얘랑 교배해서 집중. 너하고 너가 나왔어. 몇 대 몇이야? 3대 1이지. 네가 Y 가지고 네가 X 가지라면 Y는 X랑 같거나 3X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무조건. 왜? 3대 1이니까. 이해 갔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하지? 그럼 잘 집중해봐. 집중해봐. 됐지? 그러면 이거 넘어갈게. 그럼 이제 봐. 네가 누군지 모르잖아. 가정하지 마. 네가 한 가지라면 너는 10가지가 나오기 위해서는 8가지가 돼야 돼. 돼? 안 돼? 안 돼. 네가 2가지라면 넌 6가지가 돼야 돼. 돼? 안 돼? 안 돼. 네가 3가지라면 너 몇 가지 되면 돼? 4가지. 3보다 크고 6보다 작아. 성립해 안 해? 하지? 근데 언제 이걸 할 거야? 그러지 마. 이렇게 하는 거야. 10가지야? 표현형이 3개 나왔어? 3으로 나눠. 몇 남아? 3. 그럼 네가 3이야. 그럼 남은 게 4야. 그냥 이렇게 풀면 된다고. 이게 요령이야, 요령. 이거 싫으면 그냥 넣으면 돼. 싫으면 1, 1 넣어. 2, 2 넣어. 3, 3 넣어. 그러면 돼. 머리 쓰기 싫으면. 여기까지 찾아왔지? 됐어. 그럼 끝났네. 끝났네. 너가 3가지 돼야 돼. 너랑 만나서 3가지가 되려면 선이 몇 개 그려져야 돼? 2개. 맞잖아. 그럼 누구 돼야 돼? 라지 D, 스몰 D, 라지 E, 스몰 E가 돼야지. 그러면 너희들은 4, 2, 0이 돼야 돼. 그러면 너는 너랑 만나서 4가지가 돼야 돼. 4가지가 되는 경우는 이거 아니면 얘밖에 없잖아. 선이 이미 2개 있으니까 선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겠지. 몇 개짜리 선? 2개짜리. 그러면 너는 2, 0이 되겠지. 그러면 2, 0이 되는 거니까 너랑 만나고 너랑 만나서 너가 스몰 B가 돼야 되고 네가 라지 B가 되면 되겠지. 끝. 이렇게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이해가? 대 여기까지? 자, 좀만 더 가볼까? 자, 봐봐. 나 봐. 선생님 봐. 야, 네가 지금 이 상태야. 너를 아무것도 몰라. 너 중간 유전이야. 둘이 만났는데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왔으면 10가지가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거 적으라고. 한 가지 너는 몰라. 근데 표현형이 10가지니까 3개 나왔으니 3으로 나눠. 그러면 3. 최저값. 3. 10개 돼야 되니까 너 몇 가지? 4가지. 그러면 너가 한 종류니까 3이 나오려면 선이 2개 그려져야 돼. 그러니까 너가 2차이니까 너도 무조건 2차이가 돼야 돼. 그러면 너는 4, 2, 0이 나와. 그러면 너랑
너랑 만나서 네 가지가 나오려면 너도 이 차이가 있어야 돼. 이게 전부 다야.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 연락이 돼? 그럼 다 된 거지 뭐. 뭐 돼 진짜? 이거 어려운 거야. 너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이렇게 배우는 거고 이런 게 지금 뭐 너희가 처음 보는 거잖아 다 하는 게. 근데 이런 거를 모든 문제를 너희가 나랑 배우면서 그 생각 안 해봤어? 그러니까 올해가 되게 내가 수업하기가 좀 힘든 게 또 하나가 있는 건 뭐가 있으면 시대가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 뭐가 변해가면 너희들이 원하는 수업이 뭔지는 너무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수업은 이런 수업이 아니야. 너희가 원하는 수업은 이게 아니야. 문제마다 그냥 다 푸는 거야 하나씩. 그래서 뭐 대입해보고 뭐 넣어보고 그래야지 직관적으로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거를 너무 싫어하거든. 근데 왜냐면 그래도 강사의 마지막 자존심이지. 그러니까 왜냐면 공부해놓고서 시험장 가서 하나도 몰라버리면 내가 뭐가 돼. 그러니까 수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방법을 하나로 만들고 싶은 거지 계속.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냐. 얼마나 별걸 다 해봤겠냐. 그러면 이렇게 돼서 모든 게 통일되게 풀리니까 좋잖아. 그러면 너희는 쉽게 배우라고 그냥. 너희 보고 연구하라는 게 아니잖아. 이게 전부 다야. 됐지? 그러면 좀 더 어려운 거 해볼게. 마지막으로. 자 이거 봐봐. 마지막 문제야. 아니 이번에는 중간이고 다인자고 표현형이 몇 가지래? 14가. 와 미치겠네. 14가지야. 근데 부모들의 다인자의 대문자 수는 6보다 크대. 그럼 내가 하는 거 봐봐.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푸는지 봐. A 스몰 a가 있고 B 스몰 b가 있고 D 스몰 d가 있고 라지 스몰 e가 있어. 너가 있고 나 몰라. 가자. 1단계 뭐 할 거야? 주인공은 누구야? 주인공은 단일인자야 다인자야? 단일인자. 그럼 얘를 적어.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2대 1. 그러면 너는 누군지 내 관심이 없어. 너 관심이 없어. 이건 인정하니? 이렇게 할래? 14가지야? 하나 하나. 아씨 둘 둘. 언제 해 이거를? 표현이 몇 개 나왔어? 3개. 몇 나와? 4. 그러면 4개, 4개, 너 몇 개? 6개.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갔어? 됐어? 된 거야? 된 거야? 만약에 이걸 해서 안 되잖아. 그럼 뭐 하면 될까? 숫자를 줄여. 3, 3. 그러면 너는 8. 안 되잖아. 숫자를 늘려. 5, 5 넣어보고. 그러니까 해놓고 나서 안 되면 숫자를 왔다 갔다 거리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됐지? 끝났네. 4야. 4가 나오려면 이거 중에 하나지. 근데 너랑 너랑은 기껏 해봤자 선 몇 개밖에 못 나오지? 2개. 그러면 이거겠지. 그러면 너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너는 몇 개 차이야? 2개 차이. 너는 몇 개 차이? 하나 차이. 이거까지 이해하겠지? 이해하겠지? 자, 그런데 대문자 수는 몇보다 크다 그랬어? 6보다 크다 그랬어. 그러면 너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근데 너가 몇 개지? 6개지. 자, 6개가 돼야 돼. 하나, 둘이야. 6개 만들어봐. 몇 차이? 하나 더 하면 6개가 나오지. 그럼 너는 뭐가 돼? 2와 0. 그래서 스몰 b, 라지 b가 되는 거지. 그러면 모든 문제가 동일하게 풀리는 거지. 이해 갔어 여기까지? 네? 믿어도 되겠지? 이게 전부 다야. 할만하지? 어렵지? 이게 어렵다고? 근데 이게 진짜로 내가 모르겠어. 너의 표정이 참 지금 궁금한데 이게
만약에 이런 게 있다. 다인자를 하고 다음날 다음 주 이걸 하잖아.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근데 다인자를 하고 복대입을 하고 가계도를 하고 돌연변이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걸 하면 그나마 편하게 가.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하는 얘기가 뭐가 막히잖아. 거기서 넘어가라고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하다 보면 다음에 그게 돼.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하나씩 단계가 있으면 그냥 다 그걸 하고 싶은 거야 그냥. 근데 우리는 수능이라는 시간에 여정이 있는데 왜 그거를 다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어. 알겠지? 좀 천천히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해가지? 여기까지 했지? 아니 머리 감다가 샴푸를 감는데 린스가 떨어졌어. 그러면 그냥 몸보다 닦고 일단 갈 거 아니야. 머리